안녕하세요. 가족 심리 상담사 강의를 맡게 된 손성희입니다. 저는 이미 부부 상담사와 결혼 상담사 과정을 강의를 한 바 있는데요. 결혼이나 부부나 가족이나 모두 부부 또는 가족이 한 덩어리로 단위가 되어진다는 측면에서는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지요. 그래서 이번에도 가족 심리 상담사 강의를 맡게 됐고요. 저는 현재 지금 성남법원에서 가사상담위원으로 합의이혼, 재판이혼 등의 가사 사건을 좀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성남에서 부부와 가족을 돕는 심리상담센터를 하고 있고요.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같이 가족 심리 그리고 가족 상담에 대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가족 치료에 대한 내용을 좀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다룰 내용은 오리엔테이션이고요. 앞으로 어떤 내용이 펼쳐질지에 대한 전체 개요를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족 심리 상담사의 정의. 뭐를 가족 심리 상담사라고 하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서 하게 되는가? 그리고 가족 심리 상담사는 왜 필요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가족 심리 상담사는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자격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격 강의라고 하면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자격을 갖추게 될 건지도 알고 계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수업 진행 내용 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첫 번째, 가족 심리 상담사란 두 번째, 가족 심리 상담사의 비전, 그리고 수업 진행 계획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 가족 심리 상담사란. 자, 이미 전에도 가족 심리 상담사 외에 결혼이나 또는 부부에서 그 정의부터 알아봤었는데요. 항상 정의를 알아보는 것은 우리가 나아갈 바를 알아보도록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지요. 여기서는 가족 상담이라고 하기도 하고 가족 치료라고 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원래는 패밀리 세라피라고 해서 치료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맞죠. 그래서 가족 심리 상담사이긴 하지만 가족 치료에 준해서 좀 내용을 알아보기 하겠습니다. 가족 치료는 가족 체계에 초점을 두는 치료입니다. 개인 치료와는 다르다라는 걸 저희가 앞으로 계속 배워나갈 거예요. 보는 관점 자체가 인디비주얼 패러다임, 즉 개인적인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체계로 보는, 시스템으로 보는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가족이 하나의 체계로 되어 있다. 그래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남편과 아내가 그리고 그 사이에 아이가 서로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다.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체계로 되어 있다라는 이론이고요. 그 체계 속에 상호작용 양상이 어떤가? 그걸 알아보고 그 양상의 변화를 줌으로써 문제가 있는 것을 도와나가는 접근법입니다. 근데 그럴 때 가지고 있는 이 관점 자체는 기술과 적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지 문제를 고쳐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즉, 경감이나 또는 증가를 목표로 하는 것이지 원래부터 문제 있는 것을 완전히 고친다던가 아니면 병리적인 측면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건강하고 기능적인 기능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접근 방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의는 가족치료 이론과 기법이라는 책에서 송정아 최규룡 교수님께서 내려주신 정의이고요. 가족치료에 대해서 가장 잘 알려진 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족심리 상담사란, 자, 저희가 여기에서 공부할 가족심리 상담사는 가족 체계에 초점을 두는 치료사입니다. 앞에서도 가족 체계에 초점을 둔 치료가 가족 치료, 가족 상담이라고 했죠. 가족 체계에 초점을 두고 심리 치료와 가족 체계 이론 분야에서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가족 체계 이론만 예전에는 관점을 두고 중점을 뒀었는데 가족 체계 이론만 가지고는 안 되더라. 즉, 개인적인 개인의 문제에 대한 기본 원리와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도 필요합니다. 두 가지가 모두 다 필요한 것이죠. 하나는 심리치료 이론, 하나는 가족 체계 이론. 두 가지 모두 분야에서 훈련을 받은 전문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인 상담을 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수련과 더 많은 트레이닝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결혼, 부부, 가족 체계 맥락에서 정신 문제나 또는 정서 문제나 이런 것들을 진단하고 치료할 자격까지 가진 정신건강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것을 우리나라의 어떤 공인된 국가 자격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외국에서는 국가 자격으로 인정하고 있을 정도로 가족을 돕는 것이 독특한 그것만의 어떤 능력과 자격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가족 내에서 계속되는 악순환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아빠가 술을 마신다. 그러니까 엄마가 잔소리를 한다. 아이는 계속 문제를 일으킨다. 그것 때문에 다시 아빠가 술을 마시고 엄마는 잔소리를 하고 아이는 문제를 일으키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거듭해서 사이클이 돌아가거든요. 악순환이 돌아가는 그런 사이클을 끊고 선순환으로 만들 수 있도록 돕는 것. 악순환에서 선순환으로 돕는 것. 그게 바로 가족 심리 상담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족 심리 상담이라는 것이 언제부터 필요해졌는지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미국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텐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심리치료나 또는 여러 가지 상담 쪽의 기조는 거의 대부분 외국에서 들어온 것이 많지 안타깝게도. 앞으로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것들이 많아질 거라고 보는데요. 미국에서 개발이 되고 많이 융합고 된 이후에 우리나라로 넘어오거나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것이 좀 더 융성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갖추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족의 해체가 일어나게 되면서 가족 문제에 대한 관심이 생기면서 이런 가족 상담의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가족 문제가 전쟁과 이상가족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되고 가족 내 역할이 변하게 되면서 부부간의 갈등, 불화, 이혼, 청소년 비행 이런 가족 문제가 커지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서 그것이 결국 사회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서 연구가 시작되게 된 것이 바로 가족 상담의 필요성이 시작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반면에 우리나라는 약간 시기가 늦었죠. 1950년대 미국에서 개발됐던 것이 그 후에 우리나라로 넘어와서 60년대에 저희는 산업화 정책, 다 아시다시피 새마을 운동이라는 것이 시작됐죠. 산업화 정책으로 도시의 인구가 집중되기 시작하면서 그 이전까지만 해도 대가족이고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손자, 손녀에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가족의 구성이 이루어졌던 것이 그 후에 핵가족화 되게 되면서 가족 기능이 약화되는 모습이 1980년대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저희가 외국에서 많이 들여왔던 심리치료 이론대로 개인 중심의 개입을 시도하지만 한계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1990년대에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됐고 아직 채 30년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앞으로 이런 가족 상담의 필요성이 점점 더 대두되게 될 거고 산업화와 핵가족화가 점점 더 심해지게 되고 1인 가정이 늘어나게 되고 이혼 문제나 그런 것들이 커지게 되면서 가족 상담의 필요성과 가족 상담사의 필요성 역시 점점 더 커지게 될 거라는 걸 의미합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익히시고 나면 아마 현장에서 익히신 것을 펼치실 날들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가족 심리 상담사의 비전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 쪽을 볼 텐데요.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산업사회가 발달되고 가족관계가 전통적이었던 거에서 붕괴되기 시작하면서 갈등이 심각해지게 되고 그것이 여러 가지 문제로 이어지게 되면서 사회적인 요구와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는 AAMFT, American Association for Marriage and Family Therapy라는 결혼 가족 치료 협회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소속돼서 활동하고 있는 치료사가 무려 지금 현재 한 3만 명 정도 되는데요. 22년까지 거의 2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미국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아마 전망이 괜찮은 직업 중에 하나일 거고요. 보수 역시 굉장히 괜찮은 편에 해당하는 전문가 영역으로 인정되어지는 부분이죠. 자, 그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LMFT라고 하는 자격을 획득하게 되는데요. Licensed Marriage and Family Therapist라고 하는 것이죠. 결혼가족 상담 치료사라는 것인데요. 이걸 취득하려면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되고 1000시간, 3000시간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긴 임상 활동을 거쳐야지만 가능한 아주 따기 힘든 자격증 중에 하나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아직 국가 공식 정식 라이센스가 없어요. 다시 말하자면 국가 자격증이 없고 민간 자격증으로 대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여기에서 가족 심리 상담사를 공부하시게 되면 무엇을 획득하게 되시냐? 제가 국가 공인 정식 라이센스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과정을 듣고 나서 민간 자격증을 따시게 되면 그것이 바로 국가 공인 자격증에 준하는 어떤 권위를 가지는 가족 심리 상담사로 인정을 받게 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어떻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족 문제가 높은 이혼율 그리고 그 이전까지 대가족제이던 것이 핵가족으로 변화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유교 전통들이 이제 붕괴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여러 사회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했고 이것은 사실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더 심각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사회적 문제가 부각되고 있죠. 그래서 사회적인 요구와 필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향후에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지금 이 4가지가 다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것 이외에도 다른 일들도 아마 많이 있으실 텐데요. 가정법원에서 가사 사건이나 또는 조율이나 또 그런 조정 같은 거 하신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공공기관에서 가족 상담 또는 가사 상담을 하게 될 일도 있고요. 가정폭력 상담소나 사설 상담센터나 다양한 일들을 하실 수 있게 되시겠죠. 자, 수업 진행 계획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전체가 25강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1강에서 지금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있고요. 2강에서 6강까지 총 5강 동안 가족 상담 및 치료의 전반적인 이해를 공부하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 7강에서 17강까지 총 11강 동안 가족 상담 이론 및 다양한 모델을 좀 공부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18강에서 25강까지 총 8개의 강의 동안 가족 상담 실제와 적용에 대해서 알아보시게 됩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2강에서 6강까지 가족 상담 및 치료와 이해에 대한 부분들을 하는 것은 가족 상담과 치료가 어떻게 발달되어졌는가, 역사적 근원이 뭔가, 그리고 개념이 뭔가라는 걸 좀 이해해서 개인 상담과 가족 상담은 굉장히 다른 접근 방법을 가지거든요. 그걸 이해하시고 상담 목표와 상담 방법을 적절히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2강에서는 가족 상담 개념, 특징을 보실 거고요. 3강에서는 앞에서 말한 개인 치료와 가족 치료가 다르다고 하는데 뭐가 다른가라는 걸 보실 거고요. 4강에서는 발전 과정, 그다음에 5강, 6강에서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가족 상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 체계, 시스템으로 봤을 때 가족의 의미를 좀 저희가 찾아볼 거고요. 7강에서 17강 동안은 가족 상담 이론과 모델을 실제로 알아보는 것이라 말씀드렸죠. 가족 상담은 개인 상담과 형태와 특성이 매우 다르게 되는데 그 적용되는 이론과 모델을 전기와 후기로 나눠서 좀 살펴볼 거예요. 전기에 해당되는 이론과 모델, 후기에 해당되는 이론과 모델을 각각 나누어서 좀 알아볼 겁니다. 자, 보시면 7강에서 전기 가족 상담에 영향을 준 이론까지 볼 거고요. 8강에서는 대상관계, 정신역동, 9강에서는 보웬의 다세대, 10강에서는 사티어의 경험, 11강에서는 구조적, 12강에서는 전략적, 그 다음에 13강에서는 인지행동까지 해서 정기 가족 상담에 대한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자, 다양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이게 굉장히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반면에 그 후에 나온 것들은 조금 더 혁신적인 내용들이 있는데요. 14강에서는 후기 가족 상담에 영향을 준 이론을 좀 볼 거예요. 그리고 15강, 16강에서는 해결 중심 단기 가족, 그 다음에 16강에서는 이야기, 치료를 볼 거고요. 17강에서는 약간 좀 다른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지금 현재
개인 상담에도 가족 상담의 모델을 적용한 이론이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어요. Internal Family Systems라고 하는 IFS라고 하는 내면 가족 체계 치료라고 하는 겁니다. 뭔 얘기냐면 가족이 체계로 되어 있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여러 개의 마음이 체계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은 슬퍼하는 마음, 어떤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 어떤 마음은 그렇게 힘들 때 숨기고 싶어하는 마음, 어떤 마음은 굉장히 어렸을 때 뭐 상처받았던 마음, 이런 것들이 모두 하나의 시스템처럼, 하나의 가족처럼 어떤 구조를 사람의 마음 안에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면 가족 체계 치료고요. 그 내면 가족 체계 치료는 사실은 가족 상담 이론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족 상담 이론의 영향을 받아서 생겨난 것이고 현재 굉장히 외국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상담 이론이기 때문에 그것과 통합적 모델을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18강에서 25강까지는 실제와 적용에 대한 내용이고요. 임상에서 흔히 접하는 유형, 그리고 그 문제와 본질을 이해하고 나서 개입하는 방법,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 거예요. 간단하게입니다. 이것만으로 여러분들께서 가족 상담을 내가 잘할 수 있다. 천만에요. 가족 상담을 잘하기 위해서는 많은 이론, 숙지, 그 후에 여러 연습과 임상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 임상 경험은 사실 저희가 내담자를 만나면서 쌓여지는 것이지 그냥 단순히 내용을 안다라고만 해서 쌓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대략적인 내용을 여기서 익히시고 그 후에서 임상을 통해서 자신의 경험치를 쌓아가실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자, 18강에서는 가족 사정하는 방법, 19강에서는 치료 과정을 구조하는 방법, 20강에서는 초기 면담과 면담 과정, 21강에서는 치료 종결, 22강에서는 실제 케이스로 들어갈 거고요. 사례 1, 밀착, 사례 2, 격리, 사례 3, 아버지가 부재된 경우, 사례 4, 공생, 이렇게 4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나면 25강까지 모든 강의를 다 들으시게 됩니다.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가족도 이 안에서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라고 알아볼 수 있게 되는 아주 좋은 기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다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참고서적은 각각 참고하시고요. 여기까지 1강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